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로선 지난 2011년 출시 이후부터 컴팩트 럭셔리 SUV 시장을 이끌어온 만큼 새로운 제품을 앞세워 다시 한번 국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쿠페 스타일의 1세대에 이어 최근 등장한 2세대는 레인지로버 패밀리의 특징인 날렵한 룩 라인으로 더욱 역동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여기에 20인치 휠로 스포츠 감성까지 더했다. 이와 함께 자동 전개식 톱 핸들과 슈퍼 슬림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로 우아함도 담아냈다. 시그니처 주간주행 등에는 6개의 독립 LED가 설치돼 안쪽에서 바깥쪽 가장자리까지 순차적으로 켜지는 애니메이션 방향지시 등 기능이 더해졌고, 알다이내믹 트림은 전용 휠과 범퍼, 사이드 벤트, 보닛, 테일 파이프 등이 적용돼 더욱 존재감을 드러낸다. 특히 제규어 랜드로버가 내세우는 올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특징은 새로운 컬러인 서울 펄 실버 색상이다. 따뜻한 느낌의 진주빛 실버 색상으로 한국 수도인 서울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제규어 랜드로버의 주요 시장 가운데 한 것이 한국인 만큼 한국적 특성을 담아내려 한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인테리어도 회사가 자신감을 갖는 대목이다. 시각적 방해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최신 기술을 결합시킨 것. 새롭게 적용된 터치 프로 듀오는 10인치의 상하 스크린으로 구성돼 여러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상부 스크린은 기울기 조정이 가능해 운전 중에도 불편함 없는 시야가 확보된다. -4기통 디젤 및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효율과 성능 대응, 넓은 실내와 레그룸, 트렁크 공간으로 제품력 강조 컴팩트 SUV임에도 실내는 넓다. 20mm 길어진 휠베이스로 넉넉한 뒷좌석 레그룸이 확보된 것. 아울러 프론트 도어에 1.5리터 물병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넓어진 글러브 박스와 센터 커버에는 태블릿과 물병 등을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다. 이른바 SUV의 아기자기한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 높인 셈이다. 나아가 트렁크 공간도 기존보다 큰 591리터를 확보해 접이식 유모차나 골프 클럽 세트 등도 무리 없이 적재된다. 랜드로버의 트레이드마크로 알려진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변화했다. 필요에 따라 HD 비디오 스크린으로 전환되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클리어 사이트 리어뷰 미러가 동급 최초로 적용됐다. 이외 올 레인지로버 이보크에는 세계 최초로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기술이 도입됐다. 전방을 180도 시야각으로 제공해 주차가 까다로운 공간, 도로 연석이 높은 곳, 그리고 험한 지형 주행 시 유용하다. 동력은 2.0L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이 150마력과 180마력으로 구분되며,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249마력을 발휘한다. 2열에 앉은 동승자나 부피가 큰 물건 때문에 후방 시야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탑승자가 볼 수 없는 후면의 사각지대까지 룸미러에 있는 고해상도 스크린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설정 스마트 세팅즈 기능도 마련됐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운전의 선호도와 행동을 학습하고 시트 위치, 음향, 차내 온도 설정 등을 자동으로 맞춰준다. 특히 디젤 엔진은 1750, 2500rpm의 영역대에서 38.8kg, M과 43.9kg, M의 최대 토크가 발휘되도록 설정, 효율 위주의 세팅을 보여준다. 반면 가솔린 터보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이 7.5초 만에 가능하다. 디젤은 효율, 가솔린은 성능을 내세우는 셈이다.
효율과 성능을 위해 랜드로버 처음으로 48V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피클 기술도 들어갔다. BISG 벨트 인티그레이티드 스타터 제너레이터 및 48V 리튬이온 배터리는 운행 시 에너지를 저장해 구동을 보조하며 시속 17km 이하 주행일 경우 엔진 구동을 멈춘다. 그리고 저장된 에너지는 주행 재개 시 엔진 가속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연료 효율을 5%가량 개선했다. 오프로드 성능은 기본이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 터레인 리스판스 2는 노면 상태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주행 모드를 설정해 적절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주며 30km/h 이하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ATPC는 험지 주행 시 운전자를 조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밖에 휠 토크 분배를 모니터링하고 브레이킹 시스템을 통해 접지력과 스티어링 조향 능력을 향상시키는 토크 벡터링 기능도 탑재됐다. 한편 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올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국내 가격은 D150S 6,800만원, D180SE 7,680만원, D180R 다이너믹 SE 8,230만원, P250SE 7,390만원으로 5년 서비스 플랜 패키지가 함께 제공된다. 부글부글 양심불량 정비업체에 속지 않으려면 세상 만차 -115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가영 씨 가명 29씨는 출고된 지 9년 된 중고차를 지난 가을 구입한 뒤 주말 나들이용으로 타고 다니다 겨울 동안에는 주차장에 주로 놔뒀다. 카센터 직원은 중고차를 산 것 아니냐며 10분 정도 차를 살펴보더니 오일 누유 현상이 심하고 오일 색도감에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70만 원을 요구했다. 비싼 비용에 놀란 김씨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자 직원은 선심 쓰듯 말하며 50만 원을 제시했다. 기분이 상한 김씨가 그냥 돌아가려 하자 직원은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점검비로 5만 원을 요구했다. 비용을 아끼고 차 상태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바가지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최기성 디지털 뉴스국 기자. 김 씨는 5만 원을 주고 도망치듯 카센터를 빠져나왔다. 며칠 뒤 회사 직원 소개로 찾은 카센터에서는 누유 현상이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고 엔진 상태도 괜찮다며 엔진 오일만 3만 원에 교환해 주었다. 봄나들이가 본격화되면서 차를 점검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체를 방문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비업체를 찾는 운전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가지다. 기후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에서 2015년 매년 5천 건이 넘는 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이 중 피해 구제 신청은 738건에 달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중에서는 수리 불량이 4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가 18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 수리비 청구를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86건 47.8%, 차주 동의 없는 임의 수리가 40건이 12%, 과잉 정비가 28건 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가 25건 13.9%로 나타났다. 업계는 요즘엔 소비자 간 정보 교류가 많아져 바가지 요금을 청구했다가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일부라고 하더라도 양심불량 정비업체는 존재한다. 바가지를 쓰고 싶지 않다면 비교 견적은 필수다. 어떤 부품을 쓰느냐,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 정비업체마다 부품비와 공인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점검 항목에서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당연히 비용도 달라진다.
엔진 오일, 에어컨 가스 등은 비교 견적을 통해 비용을 아낄 가능성이 높다. 나들이 도중 차에 문제가 생겨 정비업체를 찾았을 때 1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면 포털 검색을 통해 다른 정비업체 연락처를 파악한 뒤 전화로라도 비용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게 낫다. 싼 값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다른 곳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점검해준다는 일부 정비업체는 미끼 항목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척 선심을 쓴다. 운전자가 차를 맡기면 본색을 드러내 점검해보니 다른 문제가 많다며 과잉 정비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비를 의뢰한 뒤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비를 맡기기 전 견적을 내달라고 요구한 뒤 견적 비용이 비싸거나 정비 항목이 많을 때는 다른 정비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아봐야 한다. 순정품이나 품질이 우수한 신품을 사용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고쳐준다면서 실제로는 저질 수입품이나 중고품을 쓰는 업체들도 있다. 타이밍 벨트, 필터, 전조 등 플러그, 연료 펌프 등이 주로 국산 순정품으로 둔갑된다. 타이밍 벨트의 경우 순정품은 8만 킬로미터까지 쓸 수 있지만 저질 제품은 수명이 절반 이하다. 정비업체가 원산지를 속였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사고로 견인 서비스를 받았다가 바가지를 쓰기도 한다. 원 아끼려다 타이밍 벨트가 끊어져 엔진 헤드가 손상되면 100만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든다. 저질 수입 부품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부품 원산지와 신품, 중고품 여부를 정비 명세서에 적어두는 게 좋다. 불하지도 않은 견인차에 차를 맡겼다가는 이미 수리나 과잉 수리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견인이 필요할 경우 손해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먼저다. 어쩔 수 없이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차 대신 다른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정비업체에 견적만 내달라고 할지 수리할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차 상태를 촬영해두고 정비업체와 대화 내용을 녹화해두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수리 견적서에 기간을 기재하면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자동차 정비업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업체 직원이 보는 가운데 대화 내용이나 수리 과정을 녹화하면 나중에 업체가 발뺌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 수리가 끝난 뒤 정비 명세서와 비교하면 과다하게 수리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수리 과정 중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승낙하지 말고 다른 정비업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리가 끝난 뒤에는 견적서와 명세서를 꼼꼼하게 비교한다. 수리비 부당 청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체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해 피해를 보는 일도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가 수리한 이후 3개월 이내 점검, 정비를 잘못해 고장이 발생했다면 무상점검, 정비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체가 견적서나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신품 및 중고품 사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정비업체 임의로 정비했을 때도 가능하다면 완성차 업체나 자동차 애프터마켓 업체들이 명절 연휴, 나들이철, 휴가철 등에 실시하는 무상 점검 서비스를 이용